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간만에 양지수가 시원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2차 전지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시에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과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100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진산업이 미국 계열사인 준조지아에 201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채무 보증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6.45%고 채무 보증 기간은 오는 9월 26일부터 2029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한솔소재과학이 계열사인 CGP 머티리얼즈에 8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35.36%고 취득 예정일은 오늘입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 나온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외 특징주를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이구산업입니다. 현재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다가 7%대 강세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정규장에서 22% 넘는 급등세를 시연했던 영풍재지 자리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도 4%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이슈에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투심이 몰렸었죠. 오늘은 매수가 몰리는 이유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쉬어갔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일동제약은 현재 3%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KBI 메탈입니다. 얼마 전 상반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성밸브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정규장에서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리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영풍재지라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오늘 시장에서 20%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 시간외에서도 강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영풍, 고려아연 이슈로 그냥 돌연 급등세 보였는데 오늘의 급등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세 이어가고 있는 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냥 이름 비슷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 기관 수급 붙으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래도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연관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영풍에 MBK 파트너스가 붙게 되면서 영풍을 비롯한 영풍정밀 그리고 고려아연 쪽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영풍재지는 그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코로나 때 이제 신풍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풍재지도 함께 따라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런 종목군들 트레이딩을 했을 때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연관이 없는 기업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렸을 때 갑자기 물량이 굉장히 확 뺐을 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굳이 지금 이런 종목군들 꿈틀거린다고 해서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실 듯합니다. 영풍재지 시간외에서 이유 없는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웅진, 싱크빅 같은 종목들 급등세 연출했었는데 시간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AI 교과서 이런 모멘텀으로 좀 급등세 이어갔는데 시외에는 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단기 테마여서 지금 하락하는 거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교육주들을 바라볼 때는 그 전까지는 좀 단순히 테마로 좀 많이 바라봤었거든요. 네. 테마성이 굉장히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시각을 바꿔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AI라는 일단 트렌드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네. AI 쪽도 일단은 교육 쪽에 AI가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각 기업별로 개별적인 재료가 부각이 충분히 언제든 좀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사교육비도 거의 최고가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정부 측에서도 꾸준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직 뭐 정확하게 이슈가 나온 부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일단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또 이런 이슈들이 사이클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지금 부분에서는 결국 기대감이 일단 들어와 주는 건 맞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기대감에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맞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이 모멘텀이 일단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육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전부 다 있는 상황이에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교육주에는 좀 비중을 크게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좀 포트에 편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적인 자리까지는 일단은 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일단 저는 대장을 일단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장 같은 경우 일단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1등주나 2등주 그 수급에 의해 가지고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기업들에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주들도 단순히 이제는 좀 테마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의 좀 단기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그런 AI가 지금 붙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외에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시간외에서 뭐 이구산업, 대창 같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국 증시가 오르면 뭐 철강이나 화학 종목들이 오르는 거는 거의 뭔가 루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화학주들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철강 뭐 이런 구리, 비철금속 관련주들 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시간 외에서 반응을 먼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구리 선물 가격이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면은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준율을 인하하게 됐는데 발표한 이후에 철광석이라든지 구리 가격 쪽에서의 가격이 다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의 2달 만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중국 쪽에서 이런 조치 자체가 경기가 무조건 살아난다라고 하기에는 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전망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강 쪽을 볼까요? 아니면 비철금속 쪽을 볼까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려면은 저는 네. KBI 메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뭐 이구라 산업이라든지 KBI 메탈 쪽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항상 1등 혹은 2등에 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면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KBI 메탈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내일 시장 구리 관련주들 시세 이어갈지 여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외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2%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뉴스? 일단 전량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것은 네. 자금 확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단 지금 일본제철 같은 경우 US 스틸에 대한 부분들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좀 주식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좀 자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랑 일본제철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계, 파트너십에 대한 관계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는 하지만 일단은 뭐 자본금 확보라는 부분들이 지금 맹목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정해진 부분들은 없거든요. 매각을
매각을 언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안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부분들의 충격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전량을 매각을 한다 하게 되면은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좋은 이야기가 나오려 하는 타이밍에 개별적인 좀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좀 큰 악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오히려 좀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주식 매각을 하게 되면은 싼 가격에 팔려고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 위로 좀 펌핑이 올라와주고 위로 올라와줘야만이 일본 제철 입장에서도 결국엔 주식을 매각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자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욱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해야만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의 수급 방향이 이어질지 여부는 다음 거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 이슈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슈의 풀이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메이저들의 러브콜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도 물량이 계속해서 담아 놔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될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좀 생각보다는요 수급적인 면모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개인들 쪽에서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즉 손바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제 철강 쪽에 대한 부분들을 포스코홀딩스를 버티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가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메이저에서 담고 있다는 것은 이게 결국 주가 상승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여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나오지 않은 만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포스코 홀딩스 궁금하신 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42만 원에 5%입니다. 아, 42만 원에 5%요? 아, 예.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또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회에서 나온 이 이슈 보고 연락 주신 거 맞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김시은 팀장님께 또 추가적으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이 이슈 어떻게 보셨고 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눌림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물량이 좀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 좀 고려를 했을 때 단기적인 눌림은 나올 수가 있으나 다만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철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중국 쪽에서의 건설이 살아나게 된다면 철강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전지를 관련했을 때는 현재 2차 전지 바닥권이 거의 잡혔다라는 인식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게 미국과 유럽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인도량이 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독일 쪽에 대한 보조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다수 바닥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인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신 가격대까지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내일 시장의 하락은 좀 대비하셔야겠지만 또 두 분 모두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